웃음이 빵빵 터지는 권성동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 어둠의 민주당 선대위원장 권성동이 또 대대적 이재명 후보를 홍보해주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가십성인이 진짜 믿지는 마시고요. 희한하게 이재명 후보보다 본당의 후보인 김문수를 더욱더 많이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당도 아닌 한독수를 위해, 단일화 성취를 위해 단식도 불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문수는 이재명과 싸워야지 왜 나랑 싸우냐라며 팩폭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힘의 쌍건 지도부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 후보가 안전 대세에 올라탔고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이다 보니, 그리고 권성동은 어둠의 민주당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아무튼 비판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기껏 나와야 독재할 것이다 정도입니다. 서울신문에서 권성동이 민주당의 어둠의 선대위원장 아닌가, 이렇게 간파했는지 몰라도 단식 중인 권성동 곁에 이재명 망언집? 무슨 책이라며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덕에 명언집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그 책이다라며 기사로 알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재명 망언집. 알고 보니 이재명 명언집이었다. 지금 단식 투쟁 중에도 저 책 중에, 아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저렇게 애정어린, 야 이재명 저거는 명언집 아닌가요? 명언집?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명언집. 네. 사생팬인 아닌가요? 네. 이 정도면 사생팬으로 보여줘요. 명언집을 또 가지고 실제로 네. 제가 사생팬이 후보님 여러 차례 얘기도 하셨지만은 실제로 중앙대 법대 선후배로 가깝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저분이 막 국힘당 원내대표로 거친 소리 하면 아주 미운데, 그 깊은 속내에는 이제 우리 후보님에 대한 존경심, 애정이 있는 것 같아. 네. 말은 저렇게 하더라도 대통령 되기를 바라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만 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피바람 불 거라고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막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어둠의 민주당은 아니냐, 그 열혈중앙? 의혈중앙. 중앙대학교 그 학생회 그게 의혈중앙이래요. 의회 죽고 참여산자. 네, 그래서 누군가가 최근에 이렇게 그 11분짜리 그 출마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뒷모습을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제 이재명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있는 어둠의 민주당은 의혈중앙. 자꾸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더 띄워주고 있는 게 아니냐, 권성동이. 얼마 전에 어록집도 하나 내주셨죠. 아, 예, 또 망언집이라고 했는데 명언집이더만요. 명언집 아니었어요? 예, 그 망언집이었어요, 원래.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아니, 원래 민주당에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국힘당에서 이걸 만들었죠? 이번엔 중앙선관위다, 즉각 선거방해 중단해야 라는 김만규 의원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페북에 선관위도 정상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2일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 김만규 의원의 발언과 피켓 사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라며 조사를 실시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김만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공식 방송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어떻게 학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냐, 토론회장에서 학성장치 사용은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다라며 팩폭을 날렸다고 합니다. 지난 3번의 민주정부 동안 오히려 민주정부의 경제 성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과를 내겠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언급했다는 것이죠. 판넬을 사용하면서. 바로 이 판넬의 지적 또한 김만규 의원은 토론에서 사용한 판넬을 두고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느냐라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지 말아달라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선관위의 선거 쿠데타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죠. 노태학인가요? 아무튼 쌍건이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영세, 단일화 안 될 경우 김문수로 저는 사퇴하겠다. 자, 이런 속보가 나왔어요. 머니투데이에서. 그냥 김문수로 가자.
국힘 단일화 포기론 고개를 들고 있다라며 경향신문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문수의 승리로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입당하는 게 1번이고 아니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표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단일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 국민의힘 경선은 경선대로 해놓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또 우리 후보님을 아니, 지도부가 한다고 말씀해 주지 마세요. 저는 모셨어요. 지도부의 단일화의 절차를 일임했을 뿐이지 지도부를 말씀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 언론들이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지도부하고 그런 거 논의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힘에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백했어요. 일임했대요. 지도부하고는 논의해 본 적도 없고 단일화 일임했다면서.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그런 경선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현장 반응은 김문수 이름이 울려 퍼집니다. 한덕수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현장 반응에서 봤을 때. 사법부의 무리한 대선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갈수록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수 특권 기득권층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집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오히려 지금의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해결사라는 희망과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170석 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으로 다른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의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도 반드시 힘을 합쳐 막아낼 것입니다. 그 연대의 힘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대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게 될 다음 정부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 있는 정당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광화문 광장에 함께했던 민주세력과 함께 진짜 유능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두려움은 희망과 기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위 개헌연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전직 국무총리가 만나서 개헌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자 연목구호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겠다는 격입니다.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전직 총리 한 분은 계엄과 내란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 탄핵당한 정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헌법 파괴 세력과 한몸인 분입니다. 또 다른 전직 국무총리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처지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헌법 파괴범을 찾아가서 개헌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헌법 파괴 세력과의 연대가 어떻게 개헌연대가 되겠습니까? 개헌연대가 아니라 내란연대입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 국민들의 불안을 치유하고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이 위기를 초래한 헌법 파괴 세력을 찾아가 두 손을 맞잡고 한바구음을 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때 그분께 기대를 가졌던 민주 시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아무리 처지가 궁해도 그렇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와 이재명 후보는 그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위기 해결을 간절히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